11월 13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이전에 말한 게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잘난 척한다 해서 듣기 싫은 분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는 거는 제가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첫째로 잘난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뭘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척을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왜 그러냐? 제 말은 한 6개월에서 1년, 또 짧은 거는 한 3개월 지나서 황장수 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냐, 영양가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냐,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들 황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작년입니까? 미국에 선거할 때, 대선할 때 1년 반 전부터 미국의 정치 유행이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 기존의 민주공화당 양당이 다 붕괴되고 있고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시작될 거고,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나 아젠다가 매우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기 전날도 그랬고, 개표가 오후에 한국 시간으로 발표되는데 오전까지도 그랬고, 방송에 나가서 그 이야기 몇 번 했다가 거의 또라이 취급받아서 개망신을 당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나와 달라 해서 정중하게 거절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좀 길게 바라는 겁니다. 항상 눈앞에 현상만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의 방송이나 한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현혹을 시키기 때문에, 저는 보수 일각에서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현혹시키는 부분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북폭 이런 이야기들 참 좀 역겹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너무 현혹되면 안 되고요. 또 이 국제관계를 일면적으로 바라보면서 누가 전지전능해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설계하고 모든 것이 다 그의 계획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해석도 그건 제가 정말 염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음모론에 입각해서 택도 아닌 소설 같은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것도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중들에 대해서 정말로 하드보일드하게 팩트에 입각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개연성을 보태어서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해줘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일부에서 할 이야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일부의 주제는 트럼프가 한국의 문재인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번 중간선거가 자신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이긴 것은 아니죠. 선방을 좀 했다라고 해야 될 정도고, 하원이 민주당의 과반수가 넘어간 부분은 그것도 8년 만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또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고, 선거 직후에 트럼프가 세션스 법무장관을 제때 바꾼 것은 본인의 앞으로 행여나 지금 여러 가지 개인적 문제들이 불거지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특히 선거가 자신의 뜻대로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종의 조치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김정은과 또 폼페이오 보내서 접촉하고 또 2차 미북 회담하고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북한과 김정은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할 거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교정하는 쪽, 리칼리브레이트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입장이 재조정되고 있다는 것은 국내외 모든 언론들의 이구동성적 입장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종전선언이 될까? 한국이 북한의 철도 도로 연결을 하고 경협을 해주고 대북 제재 완화를 끌어낼 수 있을까? 다 지금 의문이 생기고 있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도 한국 좌파들의 시각은 딱 어느 정도인가 하면 트럼프, 김정은이 빅딜 시도를 선거 영향 없이 지속될 거다. 미국의 하원이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뀌었어도 전쟁이냐 평화냐를 판가름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나 의회가 관계하지 그전에는 의회가 관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바로 밑에 면에 하원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전방위 조사로 거센 폭풍이 예고된다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의 전문가 몇 사람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선거 후에 트럼프는 자신의 대북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 즉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부터 비롯해서 쭉 끌고 온 문제. 좀 길게 보자면 평창 올림픽 때부터 그리고 한국의 특사가 백악관에 방문을 3월 달에 했을 때부터 벌어졌던 일련의 과정들이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실패냐 아니냐? 객관적으로 보자면 대실패죠. 북한이 오늘 아침만 보더라도 비밀 미사일 기지 13곳을 계속 운용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북한은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이 풍계리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동창리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및 발사대를 파괴함으로써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20개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13곳의 위치와 가동 여부를 확인했다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럼 이걸 왜 CSIS가 하느냐? CSIS는 민간 기구 아니냐? 민간 싱크탱크인데 군사안보 관련 왜 여기서 하느냐? 그러지 않죠. 미국은 솔직히 말하면 전방위 군산 복합체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보기관의 자금이나 미국 국방부의 자금의 상당수가 이런 민간 싱크탱크들에 주어지고 이 민간 싱크탱크에는 군 출신, 국무부 출신, 국방부 출신 인사들이 서로 교류되고 이러면서 군과 민간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필요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해서 끌고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걸 공개했다면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해서 판을 깨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알고 있는 정보를 민간으로 하여금 그걸 갖다가 공개하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는 정보를 까서 북한 너네들이 무슨 풍계리 동창리 이야기 더 하지 마라 사기치냐 이렇게 하면서 정부는 뒤에 점잖게 뒷짐을 지고 그런 일이 있어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 북한이 이건 미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CSIS의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의 폭로는 전적으로 미 정부와 협의된 채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미국하고 한국, 일본 등을 상대로 결국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 의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이 마치 없는 양, 동창리 하나 폐쇄하고는 너들이 생색을 그렇게 내면서 뭘 해달라 하면서 핵리스트 신고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미국이 정면으로 공격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GSIS는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에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탈북자와 미 정부 국방정보당국자와 광범위한 인터뷰 및 자체 연구를 통해서 이 같은 정황을 발견했다. 미국의 연구소가 북한이 이렇게 숨기고 있는 미사일 기지를 다 발견을 한다라면 미국의 연구소는 거의 CIA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CIA 정보와 이런 것들이 이런 미국 군과 정보기관과 깊숙한 연관을 가진 싱크탱크를 통해서 교환이 된다.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북한 미사일 기지는 비무장지대와 거리 기준으로 가장 전방에 있는 전술 벨트, 중간에 있는 작전 벨트, 그리고 후방의 전략 벨트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한 지역 중에 이 전술 벨트, 그러니까 가장 전방에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봤을 때 황해도 삭간몰이라는 미사일 기지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황해북도 봉산, 서흥, 연탄군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삭간몰 기지는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85km, 서울에서 135km 위치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이곳을 미사일 지하 보관소라고 소개하지만 북한 인민군 전략미사일사령부 산하로 화성 5호, 6호 등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부대가 주로 배치됐다. 또 중거리 탄도 미사일 등 고성능 미사일도 쉽게 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CSIS가 이렇게 공개한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한국과 이 비무장지대의 거리로부터 가장 짧은 것은, 자, 한국의 이 말을 아까 앞에 약간 제가 이렇게 잘못 말했는데 교정을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게, 비무장지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전술, 그 다음에 중간이 작전, 가장 후방이 전략이다. 그렇다면 이 지금 삭간몰은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미사일 기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 하면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미사일 기지다. 그러면 이번에 미국이 13개의 미사일 기지를 알고 있다면서 삭간몰을 주로 공개를 했어요. 위성 사진을요. 그건 뭔가 하면 미사일 위협이 미국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한국은 자꾸 북한의 핵위기가 미국과 북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문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이 최근에 비무장지대에서 GP를 없애고, 그 다음에 지뢰를 제거하고 철책을 없애고 정찰을 막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부대를 뒤로 철수시키고 장사포, 장사정포 이런 부분을 다 제거하자라고 북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DMZ에서 85km 뒤에 있는 스커드 미사일 기지가 삭간몰인데, 황해도 이 스커드 미사일 기지가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어느 순간에 장사정포나 뭐나 이런 걸 다 무장 해제를 했는데, 그 무장 해제하는 부분에 바로 뒤에 이 무장 해제에 들어가지 않은 숨겨놓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기지가 있다. 그럼 스커드 미사일은 얼마나 날아가느냐? 400~500km, 300~400km를 날아가는 게 전문 아니냐? 그러면 북한이 장사정포를 다 덮었다 치더라도 한국하고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라는 것은 한 몇천 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1000발이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울로 날라 들어오거나 그 다음 평택으로 날라 들어오거나 대전으로 날라 들어오거나 심지어 부산까지도 날라올 수 있죠. 부산까지 해봤자 600km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미사일이나 또 뭡니까? 이 상당히 개량된 성능이 좋아진 고성능 중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쏘게 되면 그건 어디로 날아가요? 일본으로. 동경 근처에 있는 미군의 해군 공군기지
심지어 사세보 해군기지 오키나와까지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 1,500km만 날리면 되죠. 그래서 이런 기지들이 있는데 이 미사일 기지를 너네들은 놔놓고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했다. 미사일 기지를 없앴다. 제재 완화를 해준다. 그렇게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군사 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공격 위협을 없앴다라고 주장하느냐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미국이 이렇게 공개를 했다 봅니다. 이 기지는 91년에서 처음 이렇게 조성이 됐고 2010년에 2단계 공사가 진행돼 가지고 결국 시설이 잘 재정비되어서 현대화되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버가 3월 29일 날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이게 다 해당 지역의 위성 사진이에요. 아주 상세하게 이 부대가 긴 범위로 넓게 자리를 잡아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3개 중에서 12개는 어디 있느냐라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12개가 가동되고 있느냐도 미국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하지 않았을까요? 다 말해버리고 나면 북한이 또 거짓말을 할 거니까 뭐를 아는지를 상대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게 정보니까 미국은 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개를 대표적으로 이 겨냥해서 한국의 DMZ와 관련해서 가장 전방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공개한 부분은 앞으로 한국이 북한과 재래식 무기 군사 합의를 통해서 없앤다 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에 스커드 미사일에 한국 전역이 쑥대밭이 될 수 있다라. 근데 이것은 한국이 전혀 지금 북한에 대해 방어 능력이 없지 않느냐. KMD도 지금 흐지부지 되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돼버렸고 한국이 MD도 참가하지 않고 있고 자 이러면 북한이 여기서 스커드 미사일을 쏴대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페이트리엇 3가 이 중에서 몇 개를 격추시키겠냐 이겁니다. 또 고성능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서 고성능 중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서 수직으로 한국에 떨어뜨릴 때 그걸 몇 개를 막을 수 있겠냐 사드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한군은 이 전략미사일 사령부를 2013년에 전략군 사령부로 이렇게 해서 핵과 미사일을 통합 재편했고 많은 미사일 기지를 지금 재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전략상 미사일 발사장과 기지를 분리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미사일 기지는 발사 시설은 아니지만 유사시에 발사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중국, 러시아, 미국의 미사일 기지와는 차이가 커서 대부분 산악 지역에 있고 큰 건물이 없고 도로도 별로 없고 그리고 지하 터널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지하에 다 넣어놨다는 거죠. 지하에 넣어놨다가 엄밀하게 꺼내어서 이동식 발사대로 갑자기 쏘는 형태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SIS의 연구원은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기지 폐쇄로 관심을 얻었지만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를 한국의 DMZ 전방에 배치해 놓고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정보 당국이 상업 위성 사진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숨겨놓은 미사일 기지가 16곳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 빅터차 CSIS 한국 석자 빅터차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 대사로 올 뻔했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북한이 보유시설 일부만 폐기하고 그 대가로 미국의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나쁜 거래를 시도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뉴욕타임스는 이들 기지의 미사일은 모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들이다. 북한은 현재 핵탄두를 한 최대 60개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2년 전에 스커드 미사일 2발을 이 삭감몰에서 쐈는데 구체적인 위성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아니까 미사일을 리스트를 낼 때 속였다가는 너들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한 거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 정보 당국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를 보고 이런 놈들하고 협상할 거요라고 압박을 하면서 민간 단체로 하여금 공개하게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거 대통령이라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당국이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공개한 거고, 비핵화의 주도권을 이제는 백악관이 그만치고 폼페이오한테서 내놔라,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군과 정보 당국이 앞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리스트를 우리가 다 통제하겠다.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이 비핵화 국면의 주도권이 선거 이후에 다시 군과 정보 당국으로 옮겨지고, 미국과 이 대응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이 북한이 비핵화하고 있다고 편드는 부분에서 입 닥쳐라, 이런 소리인 겁니다. 자, 그게 어디서 확인되는가 하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탄도미사일 시험장들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었다고, 그것이 자신의 성과라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만 안 하는 것도 큰 성과라고 자자찬했던 트럼프에게 미국의 국방정보당국이 한번 제대로 엿을 먹여버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북한은 이런 이 한미의 정밀한 공격, 그러니까 이 공중폭격에 대비해서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있거나 공중폭격에 대한 방어 설비를 정축한 형태로 지금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재빨리 미사일을 이동시켜 가지고 숨어 있다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발사를 하기 위해 도로도 정비하고 있고, 미사일뿐만 아니라 핵물질도 계속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뭐가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지금 없애고 있고 비핵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냐.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미사일 기지 공개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뻗대기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국방정보당국이 트럼프도 한번 엿먹으라 하고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기지 공개는 북한이 어떤 핵미사일 리스트를 내놓더라도 너네들이 진짜로 양심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 들킬 수밖에 없다. 16개 더 있다 했으니 뜨끔하겠죠. 미사일만요. 좀 있으면 이제 숨겨놓은 핵시설, 핵생산시설이 또 어딘가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다 공개해버리면 그건 재미가 없고 미국도 북한을 계속 시험을 해야 되니까 저놈이 양심적인가 양심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미국은 한 개씩 가끔 공개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종전선언을 하거나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그 다음에 무슨 철도 도로 연결을 허용해요. 물 건너 갔습니다.